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시행, 그러니까 뭔가를 해요. 근데 문제 풀다 보면 항상 하는 게 이제 비슷해요. 뭐 맨날 주사위 던지고요, 동전 던지고, 카드 뽑고, 뭐 길 찾고, 뭘 해요 일단. 뭐 색칠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시행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야. 특히 어려운 문제는 그 시행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데 제가 만들어냈잖아. 뭐 서로 다른, 서로 같은. 뭐 아무튼 그런 시행도 잘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사건이라고 해서 이벤트.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뭔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문제는 사건인 거지. 사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러니까 그게 몇 개인지 세봐라. 제가 잘 세기 위한 팁 몇 가지 드린 게 있을 거야. 뭐 그림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리고 뭐 수영도 그림 같은 것도 크게.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몇 가지 전략, 아이디어는 좀 암기도 하실 거고요. 어떻게 세는지. 뭐 그런 것들은 암기도 하시면 되고, 사실 이제 오늘부터 배우게 될 남은 내용이 그 잘 세기 위한 도구를 좀 소개해 드릴 거야. 순열이란 도구를 배울 거예요. 어쨌든 자, 그 세 가지를 먼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뭐였냐면 사건이 2개 이상일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험 문제는 사건이 하나가 안 나와. 2개 이상 다시 나와요. 뭐 합의 3이거나 또는 합의 5인 경우 이런 식으로. 혹은 뭐 대표를 뽑을 건데 남자 1명, 여자 1명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저희가 이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항상 마지막에 고민하기를 해요. 이걸 더할까 곱할까? 더할까? 혹시 동진아 언제 더하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보통 이럴 때 더하라고 해서 약간 몇 가지 어떤 느낌들 필기한 게 있잖아요. 혹시 언제 더하라고 했지? 뭔가 두 개가 서로 모일 때. 맞아요. 혹시 숙제라서 느껴봤어요? 여러분 이거 느끼는 게 중요해요. 보통 더할 때는 서로 뭔가 별개일 때가 있어. 얘랑 얘랑 어떤 관련이 없거나 뭐 별개이거나, 혹은 보통 뭔가 선택의 문제일 때, 혹은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크게, 보통 크게 나누시면 각각은 별개거든. 뭐 크게 이럴 때 더하는 겁니다. 키워드는 또는인데 개인적으로 키워드로 공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느낌으로 공부해요. 그리고 곱할 때는 반대로 뭔가 이제 별개가 아닐 때가 있어요. 뭔가 연결돼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세트란 말을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일 때는 곱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오늘도 이제 도구를 배우도록. 자, 도구를 배워도 지금 말한 것들은 가장 기본이야. 그러니까 도구는 도구일 뿐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본적인 거는 항상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드렸던 게 몇 가지 유명한 문제들. 뭐 예를 들어 방정식. 아마 저희 다른 책에는 방정식도 있을 건데, 뭐 그런 방정식과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몇 개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잘 세면 되는 거야, 정말로. 잘 세면 되는데 좀 기준을 잘 잡아가지고 세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는 죄송한데 공식으로 외우는 게 제일 낫죠. 중1 때 배웁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색칠하기는 이제 뭐 문제 보시면 보통 뭐 이웃한 걸 다른 걸 칠해라 이런 식으로 색칠하기 문제는 보통 바깥에서 안쪽으로 영향이 큰 거 먼저 쭉 칠한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돼요. 이웃한 거를 다르게 칠한다는 생각으로 칠하시면, 마지막에 길찾기는 크게 루트를 딱 정한 다음에 각각을 세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질문 받을게요. 자, 물어봐. 자, 한번 질문 받고 일단은 한 10분쯤에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제 늦게 오는 친구도 원래 버려야 되는데 오늘은 버릴 수가 없다. 너무 처음이야. 자, 한번 질문하시겠어요? 혹시 혜린아 뭐 또 질문할 거 없어? 자,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뭐 잘 안 되는 거. 아니면 기말 시험범이야. 이런 게 있잖아. 오늘부터 신상이야. 네. 자, 138쪽에 10번 문제입니다. 자, 혹시 틀려서 다시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사실 이제 좀 저는 이 책을 많이 썼거든요. 항상 아쉬운 게 이 문제가 약간 사실 오늘 좀 자세히 나와. 그러니까 오늘 약간 이런 몇 자릿수 만드는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앞으로 이 문제를
자연수 만들기 문제라고 보통 불러요. 뭐 몇 자릿수를 만들어봐라. 그런 문제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시행부터 볼게요.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보통 제가 이제 좋아하는 필기는 이렇게 세 칸을 좀 만들어 볼게요. 세 자릿수. 그런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조건이 몇 개 있어. 그러니까 약간 시행을 잘 보시기 바래요. 첫 번째, 100의 자리 숫자. 자, 여기를 말하는 거지. 여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자, 8과 서로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군지 한번 나열할 수 있겠어요? 서로소. 1, 3, 5, 7. 잘하는데? 여러분 서로소란 말 아시죠? 요 5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뒤에 읽어보시면 요 키워드, 이게 이제 앞으로 이런 키워드 몇 가지를 또 암기를 할 거야. 뭐 5의 배수, 2의 배수, 뭐 4의 배수, 이런 키워드별도 전략이 있거든요. 혹시 동진아, 5의 배수는요 하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5의 배수를 한번 알잖아. 쭉 나열해볼까? 뭐 예를 들어 5의 배수 나열해보시면 5, 10, 15, 20, 25, 30 이런 것들이잖아. 혹시 알나? 특징이 뭐게요? 이 특징을 이해해야 5의 배수를 어떻게 쓸지를 저희가 알게 되는 거야. 특징이 뭐게요? 자, 여러분 특징이 뭘까요? 이 자리가 항상 뭘로 끝나? 0 아니면 5로 끝날게요. 사실 이제 제가 이거 설명 안 드렸는데 사실 이런 이제 키워드마다 전략도 다 암기를 할 거예요. 다시 5의 배수란 키워드는요 이 자리에 조건이 생긴 거예요. 이 자리에 0 또는 5밖에 못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만족하는 게 몇 개인지를 쓰는 문제예요. 그럼 이해돼? 자, 세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라고 쓸게요. 이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소미야 몇 개? 요 가운데. 근데 이제 조건이 없잖아요. 편하게 넣으면 되거든요. 몇 개 들어가요? 혹시 이거 9개를 쓰면 안 돼요. 왜 10개지? 0도 가능해요. 보통도 실수하는 게 0을 빼서 1부터 9가 아니라 말하자면 0부터 9인 거예요. 10개. 그리고 여기는 2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곱할지 더할지를 결정할 거예요. 이 문제는 혜린아 곱하는 게 맞아 더하는 게 맞아? 이게 곱하기 왔다는 거예요. 언제? 한 세트일 때.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푸는 게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총 100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정리해봐. 사실 오늘 약간 유형 중에 요 자연수 만들기 유형이 있어요. 요게 이제 좀 있는 유형이니까 정리해 보시고 또 뭐 말 나온 김에 질문부터 맞아주자요. 그냥 질문부터 받고 갈게요. 동진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5의 배수 말고도 종류가 좀 많아요. 뭐 짝수, 홀수, 좀 어려운 키워드는 뭐 4의 배수 이런 것도 다 확인할 방법이 있긴 해요. 3의 배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어려운 문제고 그나마 5의 배수는 조금 쉬운 키워드예요. 여기가 0과 5. 또 물어보세요. 자, 질문하세요. 다음 주에 끝내고 이제 복습 바로 들어갈 겁니다. 이번 시험범위 혹시 시험범위 나왔나? 아직 안 나왔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마도 명제까지가 아닐까 싶다. 자, 질문하세요. 혹시 또 물어볼 거 없어요? 더 할 거 없어요? 네. 100. 97쪽에 11번? 이거?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 오랜만인데, 혹시 근데 일단은 오랜만인데, 요
기호 뭔지 기억나세요? 이거 제곱이 아니라 합성하라는 기호거든. 5번. 이거 말했지만 보통 이런 문제는 그냥 규칙 같은 게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규칙이 없어도 5번밖에 아니잖아. 그냥 노가다 해도 나쁘지 않다는 거야. 자, 한번 도와줄래요? 예를 들어서 F1이 얼마죠? 그럼 혹시 자 얘를 한 번 더 합성하시면 이건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나오고 또 넣으시면 되거든요.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그럼 좀 가면 그냥 그러니까 아마 이 문제를 너가 풀 때 어차피 이 문제는 제가 안 풀어봤지만 규칙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5번 이상 애매해. 그러니까 이게 아싸리 한 30번이면 분명히 있거든. 5번이면 그냥 하라는 문제처럼 보이게 돼요. 그냥 해봐라. 이런 식으로. 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쩌면 지금 배우는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그런 노가다가 나쁜 게 아닌 거야, 사실.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 항상 약간 센스 있게 쫙 보고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할까 노가다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끔은 그 노가다가 빨라. 그냥 세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또! 통진하시는 거 또 없어요? 괜찮으세요? 네. 자, 그러면 자 혹시 우리 소미는 질문할 거 더 없어요? 뭔가 열심히 풀고 있긴 한데 그 도와드릴 거 없나? 131쪽이 9번이요. 아베가 오케이요. 이 문제 맞나요? 이거는 그냥 그 위치 관계 문제거든. 그러니까 위치 관계를 좀 까먹으신 건가요? 어차피. 그냥 그 중에서 딱 하나 물어본 거잖아. 2점 만나는 거. 일단 뭐 간단하게 소개 드리자면 일단 너가 그래프를 한번 잠깐 그려보시면 요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거든. 이런 모양 그래프일 건데 이 친구 지금 그래프 모양이 이런 모양이잖아. 이렇게 쭉 움직이다 보면 이 문제가 보통 이제 2가지 먼저 구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 요때 하나 먼저 구하죠. 출발점 지날 때. 그리고 2번째가 여기에 있는 판별식으로 요때 하나 구하는 거 맞아? 이거 2개 구한 다음에 이제 여기 위, 요 가운데, 아래 이렇게 해서 위치 관계를 세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번 문제는 마지막에 놓는 게 2점에서 만날 때니까 여기 사이잖아요. 그럼 혹시 어디가 문제인 거죠? 판별식이 안 되시는 건지 혹은 뭐 이걸 못 구하겠는 건지 이게 이제 각각의 K를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이때 K 하나 구하고 이때 K 하나 구하고 사실 이 K는 출발점 대입하는 거고 요 K는 판별식으로 구하는 거고 이렇게 2가지인데 어디가 문제일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사실 이거가 기본 문제예요. 하나도 뽑아내지 않아요. 어떻게 혼자 해보시는 거예요?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질문하세요. 혹시 아이가 또 도와드릴 거 없어? 없어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순열이라는 도구를 좀 배우겠습니다. 능동을 시험보면 나왔니? 여러분 뭔가 나오면 저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세요. 준비하니까. 네. 22번. 가볼게요. 139쪽에 22번 문제. 이 문제 맞나요? 자, 요거 지나서 지금 보세요. 자, 지난 시간에 색칠하기 문제입니다. 색칠하기 문제는요, 보통 체크할 게 첫 번째, 내가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는지. 2번째, 자,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같은 색은 여러 번 사용 가능한데,
보통 이제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이 조건이야. 보통 이제 여기는 거의 동물처럼 옆에는 다른 걸 칠하세요. 이런 조건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를 먼저 칠해볼까? 친구. 요런 거가 바깥인데 가장 좀 영향이 좋은 걸 먼저 칠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진 않은데 보통 이렇게 칠하는 게 좀 좋아.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런 거 칠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거 먼저 좀 칠하겠습니다. 자, 얘 칠해볼게요. 5가지 색깔이니까 얘 5개나 쓸까요? 처음이니까 앞에 좀 칠한 거야. 자, 그 다음 혹시 그럼 얘는요? 얘 칠해볼까? 얘는 몇 개 칠할 수 있지? 4개. 좋아. 얘는요? 자, 그럼 3개 마시겠어요? 요거 2개랑 다른 걸 칠해줘야 돼. 여기 3개로 바뀝니다. 자, 여기는요? 자, 또 3개야. 그래서 요거 칠했잖아요. 얘랑은 똑같은 걸 칠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 둘과만 달라지면 되는 거야. 또 3개겠죠. 여기도 몇 개일까? 이렇게. 해서 다 곱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해돼? 그러니까 색칠하기는 은근히 쉬워. 사실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색칠하기에도. 근데 이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 책에 아마 그 뒤에 보면 뭐 실전 감각인가 거기에 제가 알기로 한 문제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어려운 문제가. 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이제 스무스하게 다 우리가 칠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이해돼요? 정리해봐. 자, 또! 놀랍게도 이런 것도 중학교 때 배웠다는 거지. 색칠하기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잘 시하면 됩니다. 자, 또 물어보세요. 자, 그럼 죄송한데 오늘 1분 시작할게요. 자, 오늘 원래는 제가 또 친구들 먼저 알아야 되는데 친구를 버렸어. 오늘은 다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제 이런 책임감을 가져. 공동체잖아. 우리 과외하는 거 다닌 거야. 솔직히 과외를 해도 이게 서로 이제 1대1 관계인데 좀 책임감 필요해. 여기는 학원이잖아요. 아시겠어요? 네.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죄송한데 시작해도 될까요? 네, 일단 오늘 한번 혹시 질문이 더 많은 친구는 우리 이제 당무가 화목이 일찍 안 오잖아. 물론 저희 또 시험 기간 들어가면 아마 지난번처럼 아마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뭐 좀 다른 요일 하지 말고 원래 수업료를 붙여가지고 좀 진행을 할까 하는데 당분간은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좀 일찍 오셔가지고 밀린 것도 물어보시고 혹은 학교에서 원 잘 모르겠다 질문도 하시고요. 원은 아마 요 근래에 했으니까 아시겠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잘 들어 오늘부터 110쪽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배울 내용이 좀 이제 신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페이지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순열이라고 해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이거는 어렵진 않은데 너네가 처음이니까 처음인 게 어려워. 처음인 게. 자, 다시 자, 제가 이제 지난 시간 앞에 한번 넘겨보시면 필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 그 당시에 제가 필기를 뭐라고 했냐면 적으세요. 자, 일단은 제가 다음 시간 내용도 여기 한번 같이 좀 곁들여가지고 왜 2개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순열을 잘하면 그 다음 내용이 조합이라는 거야. 2개가 약간 얼마 전에 유리함수랑 무리함수처럼 좀 비슷해요. 쓰는 방식 자체가. 얘를 잘 해놓으면 조합이라면 조금 더 한 1.2배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자, 순열이라는 게 있고 한번 필기를 해보세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이 조합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관한 상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일단 지금은 왜 같이 하냐면 좀 뜻을 소개할 때 2개를 비교를 좀 해보셔야 돼요. 이게 조금 뜻에서 약간 달라요. 다시 자, 순열이란 게 있고 조합이란 게 있어요. 저는 죄송한데 흰 종이 쓰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순열 그리고 조합. 자, 요거 2개가 남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경우의 수를 배운 거지.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필기를 언제 했냐면, 자, 경우의 수라는 게 뜻이 뭐라고? 그냥 잘 세라 그거야. 지금 경우 잘 세세요. 뭐 노가다를 하든 아무튼 잘 세면 돼. 자, 이게 뜻이 뭐라고? 잘, 자, 놀리는 게 아니야. 유형 잘 세면 돼. 근데 너네가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밑에 문제를 또 푸실 건데, 물론 밑에 문제 중에 일부는요, 또 역시나 중학교 때 나온 적 있어요. 지금 처음 배운다면서요. 그 당시에는 이 도구로 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어떻게 그냥 경우의 수로 잘 해서 풀었어. 근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 도구를 좀 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잘생기 위한 일종의 뭐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도구. 이거는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를 배우고 나면 한 가지 뭔가 생긴다 또. 고정관념이. 얘를 배웠잖아. 막 얘만 쓰려고 해 이제. 지난 시간 내용 다 까먹고 그냥 막 무조건 얘만 쓰려고 그러는데 도구야. 그러니까 너네가 도구란 말은 이거를 내가 사용하는 거지 이거를 맹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일단 처음이니까 기호부터 해서 뭐 언제 쓰는지 몇 가지 한번 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순열이라는 도구가 있고 이제 조합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자, 그리고 순열이라는 도구는 자, 이제 밑에 보시면 이런 식의 이게 갑자기 막 뜬금없이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기호가 하나 나와. 이제 뭐 자, 여기 NPR이라고 쓴 건데 여러분 실제로 가운데 P는 크게 써야 됩니다. 양 옆에는 자, 요 NR이 숫자가 들어가는 자리야 일단. 숫자인데 좀 작게 쓸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조합도 미리 기호만 알려줄게. 조합은 다 똑같은데 가운데가 C로 바뀌어요. 즉 사실은 뭐냐 두 개가 똑같은데 마지막에 P로 끝나냐 C로 끝나냐 그 차이인 거예요. 우리 지금부터 한번 여기 있는 요 세 개를 제가 한번 해석을 좀 곁들여 볼게요. 요 세 개가 어떤 의미인지. 첫 번째입니다. 실제로 해석하는 순서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N을 먼저 해석할게요. 자, 지금부터 이거는 뭐냐면 이 도구를 언제 쓰는지, 그러니까 언제 쓰는지에 관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걸 항상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길찾기라던가 약수의 개수 그런 데는 이걸 안 써요. 쓰는 상황이 있어, 상황이.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돼. 첫 번째, 이 N자리가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밑에 문제를 보시면 보통 이건 첫 번째. 뭔가 전체가 나와. 그러니까 뭔가 일단은 밑에 문제들을 보시면요. 뭐 전체가 몇 개인데, 뭐 전체가 10명인데, 혹은 뭐 전체가 몇 개인데, 그러니까 이런 전체가 나올 거야, 일단은. 즉, 다시 말하면 전체가 없으면 이 도구를 못 써요. 그러니까 전체가 있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오른쪽 여기 R자리 보이세요? 이 R자리가 이제 뭐냐면 또 여기 밑에 문제 보시면 전체가 몇 개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뭐 몇 개를 뽑아요. 네, 1차는 뭐 몇 개를 뽑아. 뭐 10명 중에서 뭐 4명을 뽑는다든가 혹은 뭐 10개 중에서 5개 뽑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되게 흔하잖아.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상황은 되게 흔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자, 그리고 어쩌면 그런 봐봐. 밑에 있는 이거 두 개도 사실은 순열과 조합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조합이란 것도 여기까지는 똑같아. 뭔가 전체가 있고 뽑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P로 갈 때, 그러니까 조합이란 게 가운데 P가 있잖아. 순열이란 게. P로 갈 때가 있고 C가 갈 때가 있다는 거야. 자,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게 이제 여기에서 포인트인 거지. 자, 결론입니다. 여기 세 번째. 쓰다 보니까 좀 얘기해버렸네. 세 번째는요. P로 갈 때가 있고, 자, P로 갈 때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쓸까요? C로 갈 때가 있어요. 자,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이 순열과 점의 차이점이야. 그리고 이 말 들어보시면 아마 이 말을 저랑 했으면 중2 때 조금 그 당시에 어려웠던 문제 중에서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 말 한번 이해해볼래? 자, 똑같아. 전체가 몇 명 있고 몇 개를 뽑을 건데 P로 갈 때는 순열을 쓸 때는요. 자, 순서란 말.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할 때 P를 써. 다시
너네가 이제 순열은요, 오늘 모든 문제는 실제로 순서가 중요해요. 이렇게 A, B랑 B, A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순열을 쓸 때야. 순서란 말을 기억해요, 순서. 다시, 조합은요, 반대로 뭐, 순서가 안 중요했어요. 자, 일단 아마 이렇게만 쓰시면 조금 와닿지 않을 것 같잖아.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요, 필기를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고, 혹은 뭐 할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이제 바로 밑에 문제부터 한번 연습해 볼 겁니다. 아주 유명한 이거 두 개를 딱 구분 바로 할 수 있는 유명한 상황 들어볼게요. 가장 유명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필기를 그냥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반에 반 10명 중에서 10명 있어요. 자, 2명 뽑을 거예요. 자, 2명을 죄송한데 이렇게 쓰지 말고 10명 중에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실제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문제랑 두 번째 문제는요. 비교해봐. 우리 반 10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혹시 여러분들 이거 두 개의 상황의 차이점 먼저 아시겠어요? 이거 참고로 중학교 때 나옵니다. 이 두 문제가. 근데 제가 그 당시에도 이제 이거를 설명할 때 이제 실제로 순서란 말을 쓰긴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도구는 어쩌면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위랑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자, 일단 이 문제 보시면요. 자, 소미야. 전체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몇 명이지? 10명이죠? 전체가 이제 나와 있잖아. 10명에서. 그리고 두 번째. 자, 쌤, 뽑기란 말이 없는데 사실 당연히 뽑기란 말이 대놓고 없지만 얘는 알거나 일단은 몇 명을 뽑았어, 일단은. 그리고 당연히 2명을 뽑은 상황이잖아. 여러분, 자, 이렇게 썼다고 해서 꼭 뽑기란 말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뽑는 상황인 거지. 뽑는 상황인 거잖아. 자, 굳이 말하자면 2명. 그러니까 2명을 지금 뽑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렇게 있어. 자, 이게 지금 순열과 조합을 쓰는 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각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이거 두 개가 봐봐. 둘 다 2명을 뽑았잖아. 근데 혹시 여러분들 이 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동진아? 그럼 혹시 반장 1명, 부반장 1명이랑 대표 2명의 차이가 있는 거 아세요? 자, 예를 들어볼까? 자, 우리 반 반장이 승무랑 부반장이 혜린이다. 이 말과 우리 반 반장이 혜린이다. 부반장이 승무다. 승무야, 이 말은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다른 말이지. 즉 다시 말할까? 이거 순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얘가 중요해요. 이거는 순서가 중요해요. 이게 바뀌면 다른 거잖아. 즉 이럴 때 쓰는 게 순열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10p 이렇게 쓰면 실제로 이게 이제 경우의 수가 나와. 이 계산법은 바로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이해돼? 다시 여러분, 자, 대표란 말은 그거 아세요? 자, 우리 반 대표로, 자, 적으세요. 자, 우리 반 대표로 승우랑 혜린이 뽑겠습니다. 이 말과 자, 우리 반 대표로 혜린이랑 승우 뽑겠습니다. 이 말은 혜린아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이게 여기는 같은 말을 써요. 이해돼? 얘는 순서가 안 중요하다고요. 이럴 때 쓰는 게 조합이야. 사실 이 말을 이해하시면 순열과 조합은 딱 한 글 차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뭐 전략 같은 다 똑같아, 잘 보면. 그 딱 차이점은 마지막에 P를 쓸지 C를 쓸지 차이야. 이게 좀 달라요. 근데 이거의 차이는 곧 이거의 차이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자, 이제 바로 밑에 문제 보시면, 자, 바로 밑에 문제 보시면 몇 번이죠? 자, 37번부터 39번까지 문제 보이세요? 요게 이제, 자, 기호로 표현해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세 문제 푸시면서, 아, 요게 순열을 쓰는 상황이구나. 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당연히 이번 페이지 순열 페이지입니다. 근데 이게 왜 순열을 쓰는지. 방금 제가 말한 요 세 가지를 체크해 보시라고요. 첫 번째, 전체가 있냐는 거야. 보통 있을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야. 전체란 말이 대놓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 당연히. 근데 뭔가 전체 같은 게 있다는 거지, 분명히. 그리고 두 번째, 뽑는 게 있을 거야. 역시나 뽑기란 말은 없을지 몰라. 근데 뭔가 상황이 뽑았다는 거지. 몇 명을.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체크해. 순서가 중요할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상황들은 바꾸면 다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순열입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인 순열의 뜻 소개해드렸고,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37번부터 세 문제 한번. 자, 이번 문제는 아직 계산은 제가 소개 안 드렸어요. 계산은 바로 이어서 연습하면 돼. 계산은 별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37번입니다. 자, 혹시 이 문제 풀어보셨으면, 소미야, 혹시 얘 일단 기호로 뭐라고 쓰면 될까요? 4P. 다들 나오셨나요? 확인해볼까? 자, 왼쪽에 이 자리가 뭐라고요? 전체 4명의 학생 중에서니까 4명 중에 4명이겠죠. 그리고 자, 오른쪽 이 자리가 뭐라고? 나와있네. 뽑기. 뭘 뽑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자리를 P로 쓸 때가 있고 C로 쓸 때가 있어요. 그게 순열과 좀 차이야. P로 쓸 때는 순서가 중요해야 되는데, 뒤에 보시면 이 말이요. 특히 이 말. 사실 보통은 또 책에 따라서 그냥 일렬로를 쓸 때가 순열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외우시면 안 돼. 자, 그리고 일렬로 세우는 거는요. 아, 이거랑 순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좀 중요하잖아. 여러분 쳐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일렬로 처리 뭔지 아시죠? 이렇게 쓰는데 예를 들어 혹시나 앞에가 아연이인 경우랑 뒤에가 소미인 경우랑 다시 앞에가 솜이랑 뒤에가 아연이 같은 경우가요. 이건 다른 거야. 이런 경우에 쓰는 게 순열이라고요. 그럼 이해돼? 4P가 맞다는 거야.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밑에 38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동진아, 혹시 이거 기호로 나타낼 수 있겠니? 뭐라 쓰면 될까? 요게 딱 이제 순열을 쓰기 좋은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도구일 거지. 이제 이렇게 쓰고 얘를 계산하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해돼?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밑에 있는 거 혹시 있나? 얘 혹시 정답 뭘 것 같아요? 4P, 4. 오, 자, 적으세요. 혹시 이거 4P4인 거 아시겠어요? 자, 전체는요. 일단 뭐 4개가 있으니까 4개 전체겠지. 그럼 자, 이번 문제는요. 뽑기란 말이 없잖아. 근데 자, 이 말의 뉘앙스를 이해하시면 4개를 다 배열하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사이에 4개를 어쩌면 뽑았다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다시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말하자면 지금 4개를 배열해라. 그 말은 4개 중에 4개를 뽑아서 배열한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4P4라고 쓸 수 있다는 점.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자 기호 하나만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봐봐 어쩌면 자, 요게 이제 또 요런 상황이 종종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4개인데 4개를 다 쓰는 경우.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요런 상황이 저희가 이걸 좀 간단하게 쓰는 기호 하나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 아마 이런 느낌표가 하나 있어. 요것도 이제 많이 쓰는 기호입니다. 읽으실 때는 4 느낌표가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 영어 위에 써있긴 해요. 읽어보시면 팩토리얼. 자, 이거 읽을 때 4 팩토리얼 간단하게 4팩이라고 읽어요. 참고로 얘 읽으실 때는 4P4라고 읽으시면 돼. 얘는 4팩이라고 쓰면 얘랑 같은 말입니다. 자, 요것도 한번 연습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자 봉진아 요거는 뭐라고 읽는다고? 좀 어색하죠? 5팩토리얼 혹은 5팩이라 읽으시면 되고 자, 이거를 기호로 바꾸면 같은 말이 뭐라고? 이런 상황에 쓰는 기호라 보시면 돼요. 전체가 5개인데 다 쓰는 거지. 이런 식으로. 흐름 이해돼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내려가서 바로 밑에 이제 문제부터 뭐가 나온다? 처음이잖아요.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볼게요. 위에 써있긴 한데 아마 보통은요 위에 써있거든요. 쭉 올라가시면 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좀 보기 불편하잖아요. 간단하게 그냥 제가 문제를 통해 보여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6P2. 자, 6P2. 혹시 그거 아세요? 이제 이 기호를 이해한 친구는 거꾸로 이거를 가지고 상황도 만들 수 있다. 적으세요. 만들어 볼까요? 자, 전체가 몇 명이라고 적냐? 몇 개 뽑아요? 그리고 뭐 배열했다. 이런 문제에 관한 정답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지. 이해돼? 자, 이게 몇 개인지를 세야 돼. 여러분 물론 정답은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계산법은요 암기하세요. 도구니까 사용 설명서입니다. 자, 이제 얘는요 위에 써 있는데 좀 어려워 보이잖아. 이렇게 하세요. 자, 왼쪽에 6 있죠? 자, 얘를 먼저 씁니다.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뭔가를 곱할 건데, 자, 이제 누구를 곱하냐면 6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줄여가는 걸 곱해 줄 거야. 뭐 6, 5, 4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어디까지 곱하냐면 오른쪽에 2 보이세요? 요게 2개였잖아. 그 위에서. 요게 2면요. 여기가 2개까지만 곱해주는 거예요. 6 곱하기 5까지. 6, 5 2개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정답 30인 거지. 요게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41번 해보시겠어요? 이제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계산은요. 다시 맨 앞에 걸로 시작을 해서 오른쪽에 숫자만큼 내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승우야 4P3은요 얘 어떻게 쓰면 될까? 도와줄래? 네. 이런 식으로 다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4로 시작해서 3개까지 곱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24 되겠죠? 한번 더 해볼게요. 혜린아, 42번 문제는 어떻게 쓰면 돼? 3에서 출발해서 1까지 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뭐라고요? 여기에 3팩인 거지. 그리고 자, 하나 특징을 말해줄까?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밑에 보시면 뭐 있네요. 뭐 예를 들어 45번 있잖아. 얘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밑에 있는 게 방금 소개드린 팩토리얼이란 기호예요. 전체랑 뽑기가 똑같을 때가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다 뽑는 거고. 자, 한번 45번 문제 풀어볼 건데, 자, 얘랑 같은 게, 아연아, 얘랑 같은 게 기호로 뭐라고 했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요런 경우는요,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 특징이 뭐라고? 4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4개를 내려가면 항상 1로 끝날 거예요. 자, 항상 팩토리얼은 끝 1까지 다 곱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 5팩토리얼 풀어봐. 6팩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6팩까지 그냥 외우세요. 앞으로 많이 쓸 거니까. 다시. 자, 여기 있는 이제 4팩토리얼, 5팩토리얼, 6팩, 그러니까 팩토리얼은 좀 앞으로 많이 쓸 거거든요. 생각보다. 그냥 이 정도는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충 얼마인지. 자, 5팩토리얼. 한번 구해보시면 얘는 기호로 치면 5P5랑 같은 말이고요. 즉 5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자, 팩토리얼은 1까지 다 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에다가 5를 곱하시는 거예요. 곱해보시면 얼마 나온다? 자, 120 나옵니다. 자, 외우겠습니다. 한 번 더. 혹시 소미야 6팩토리얼 구해봤어요? 얼마 나오게? 여기다가 6 곱하시는 거죠. 사실 위에 거에다 곱하시면 돼요. 요거 다음 거니까. 720. 뭐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위에 올라가 볼게요. 자, 위에 올라가서 한번 이제 위에 써 있는 거 한번 살짝 읽고 계산 연습을 조금 더 하고 쉬겠습니다. 자, 위에 올라가시면 자, 일단 위에 제가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자, 방금 필기한 이외에 자, 1번에 보시면 순열이라고 써 있잖아. 그리고 자, 어쩌면 여기에 제가 했던 거랑 비슷한 필이 써 있는데 제가 했던 대로 기억하세요. 여기 있는 N자리가 어쩌면 전체가 몇 개고 R자리가 뭔가를 뽑을 겁니다.
그리고 자, 오늘 이 시간 순열은요, P라고 쓰는데 요게 실제로 퍼뮤테이션이라고 순열의 약자입니다. 영어에서. 요게 순서가 중요할 때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조합은 C라고 써요. 컨비네이션. 순서가 안 중요할 때예요. 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어쨌든 요 내용 소개드렸고 밑에 보시면 방금 했던 계산이 여기에 뭔가 좀 이상하게 써 있는데 방금 했던 게 요 내용이에요. 요거를 저희가 설명드린 건데 자, 어려운 친구는 어떻게 배워라? 여기는 n으로 시작해서 여기가 r이면 여기가 r개가 되게끔 곱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특별히 팩토리얼은 1까지 쫙 곱할 겁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 여기 몇 가지 써 있는 거 있잖아. 이 몇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릴게요. 뭐 일종의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 중에 뭐 성질이라 부를까요? 요 기호에 약간 성질 같은 거 매번 나오잖아. 새로운 기호니까. 자, 몇 가지 성질인데 자, 제 판단하에 어차피 기하 시험범이야. 내 판단하에 몇 가지 좀 체크해 드릴 게 있어요. 첫 번째. 이거는요. 그냥 일단 이건 패스. 이건 패스. 이거는 사실 여러분 나중에 확률과 통계 배우면 좀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뭐 이 책 보는 데는 저 성질까지 몰라도 괜찮아. 굳이 몰라도 문제풀 지장 없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콕은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요 1번은요.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아두면 좋을 일이 있어. 당장 바로 이어서. 자, 여기 왼쪽에 MPR이 실제로 오른쪽에 보시면 팩토리얼로 이걸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실제로 자, 요 결과를 좀 암기를 그냥 할게요. 요 결과를 좀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왜 같은데요? 왜 같은지는 오른쪽에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너네가 해봐. 예를 들어서 제가 N자리가 5, R자리가 2라고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대입해 보세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면 이거 두 개는 같은 게 나옵니다. 일단 설명은 이렇게 드릴게요. 다시 자 이거는 요게 이제 같은 식인데 가끔 우리가 정말로 오른쪽처럼 바꿀 때가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떤 계산 문제 풀 때. 바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라도 좀 암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N자리에다가 5 대입하고 R자리에 2 대입해 볼게요. 자, 얘랑 누구랑? N자리에 5 대입하고 분자가 5 팩토리얼이겠죠? 자, 분모는 N 빼기 R이니까 3이라고 쓸게요. 자, 이거 두 개가 똑같다는 거예요. 계산해 볼까요? 자, 이거 승우야. 이거 계산 어떻게 한다고? OP 어떻게 해요? 5부터 시작해서 2개까지니까 이거 맞나요, 여러분들? 요거 20이죠? 다시 자, 오른쪽에 있는 얘 계산해 볼게요. 그러니까 계산을 같이 보라고요. 확인해 보라고요. 자, 5 팩토리얼. 자, 이거 아연아. 이거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얘는? 어쩌면 5부터 해서 1까지 쭉 쓰는 거죠. 다시 얘는 여러분들 3부터 해서 1까지 쓰는 거 맞나요? 써보시면요. 이미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지면서 20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학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이런 관계식도 있구나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 이 친구 아까 잠깐 소개드렸는데 이거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제 팩토리얼은 특별히 전체랑 뽑는 게 같을 때 쓰는 경우 방금 보신 것처럼 1까지 곱한다.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 두 개 보이세요? 자, 이거 두 개는요 원래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써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 혹시 말 안 되는 거 아세요? 자, 이거 제가 말로 해볼까? 전체가 n개인데 여기가 0이란 말은요 소면 몇 개를 뽑는 거야? 0개를 뽑는 거잖아. 말이 돼 안 돼? 그런 게 있어요. 그쵸? 여러분 혹시 0팩도 말 안 되는 거 아세요? 0팩은 더 말이 안 돼. 요 자리가 0이면요 여기가 00이라는 얘기잖아. 이거 뭔데요? 뭐 0개 중에 0이 뽑아요. 애초에 둘 다 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공부하다가 종종 말이 안 되는 걸 그냥 외울 때가 있어요. 이건 제 일종의 그냥 암기하시라는 얘기야. 일종의 약속입니다.
즉 약속이라고 부르고 암기하시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혹시 이건 필기드마 혹시 여러분들 이거 뜻이 뭔지 아시죠? 동준아 얘 뜻이 뭐야? 2를 세모 곱하는 일이잖아 원래 뜻이. 그럼 혹시 이거는 뭐예요? 이거 원래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돼야 안 되고 2를 0모 곱하는 건가? 우리 외웠잖아. 얼마지? 혹시 얼마지 이거? 아 영아 이거 아닌데 얼마예요? 1 아니야?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거죠? 설마? 처음 하신 거예요? 0제곱 1이잖아요. 외웠잖아. 그런 거라고요. 아시겠죠? 혹시 뭐 참고할 친구는 지금 요 내용은 요런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말이 안 되는데 이제 우리가 문제 풀다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가끔. 자 0 팩토리얼은 1입니다. 다시 그리고 NP0 오른쪽이 0인 경우도 1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두 개는 외우세요. 자 정리해 보시고 오른쪽에 내려가서 한 번 더 계산 연습을 하고 잠깐 쉬다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 가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46번부터 네 문제가 나와요. 자, 이 문제는요, 제가 하는 말 중에 왔다 갔다 문제 맞나요? 거꾸로 경우의 수를 주고 n 값을 구해봐라. 자,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배운 대로 한다는 말이 뭐다? 잠깐 시험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이거 바로 왼쪽에서 계산했잖아요. 자, 혜린아, NP는요, 배운 대로 한다고 지금 뭐라고 쓰는 거예요? 먼저 뭘로 시작한다? N으로 시작하시면 되고 그 다음 오른쪽에 뭐 쓰면 돼요? 요게 두 개까지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게 배운 대로 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쩌면 방정식 같은 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자, 저보세요. 하나 좀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풀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쵸? 자, 여기서 이제 푸는 게, 자, 이제 요 방정식을 푸는 거잖아. 자, 이제 두 가지 어떤 풀이가 있는데, 첫 번째 풀이는요, 여러분들이 뭐 이미 예상하시는 대로, 요거 몇 차 방정식이야? 소리야? 2차는 우리 풀 줄 알잖아. 푸는 방식이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필기할 때 실제로 방정식을 푼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식을요, 결론적으로 잘 안 써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방식을 소개하려면 이 말을 안 했어, 내가 애초에.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시간이 좀 걸릴 거잖아. 자, 지금부터 두 번째 방식을 이해해 볼래? 근데 자, 이게 조금 중요해요. 여기 별표 하나. 이제 이걸 여기가 어떻게 푸냐면, 자, 우리가 막 어른데 이거 수열이잖아. 그리고 애초에 지금 이 두 숫자는요, 숫자가 딱 1차이지. 4, 3, 5, 4, 6, 5, 19. 1차이잖아요. 그냥 약간 센스 있게 그냥 노가다를 하세요. 그게 더 빨라요. 여러분 혹시 1차이 중에서 동진아 뭐 곱하기 뭐 했을 때 30 나오는 거 있을까? 6, 5 이렇게 쓰세요. 그게 훨씬 빨라요. 이해돼? 그 뭐라고 얘기하지? 이게 1차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조합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3 곱하기 2, 4 곱하기 3, 5 곱하기 4, 6 곱하기 5. 그러니까 이런 조합들에서 찾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이해돼? 물론 얘는요 2차 방정식이잖아. 자, 예를 들어 볼까? 이 문제 풀어봐. 이제 48번 같은 거 여러분들이 방정식으로 푼다고 치면 제 3차 방정식이에요. 물론 풀 줄 알죠 1학기 때. 그걸 푸는데 시간이 걸려. 그래서 여기는요 뭐라고 필기하지? 약간 센스 있게 그냥 빠르게 조합을 찾는 방식을 취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러분 좀 빨리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6, 5인 거지. 6, 5인 거니까 말하자면 n값이 6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라는 거예요. 좀 센스 있게. 이해돼? 또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MP3이잖아. 자, 이거 혹시 혜린아, 자, 얘를 풀었으면요. 아, 혜린 했구나. 승우야. 자, 얘를 풀었으면 뭐 곱하기 뭐예요?
도와줄래? n 곱하기 음흠. n 음. 곱하기 이거잖아. 너네 이거를요 방정식 풀 수 있어요. 오래 걸릴 거야. 3차야. 심지어 전개에서 정리까지 해야 돼. 그쵸? 그러지 말고 뭐 하자고? 조합을 찾아. 결국 얘 세 개는 뭔지 몰라도 3, 2, 1, 4, 3, 2, 5, 4, 3 그런 조합일 거란 말이야. 이해돼? 혹시 한번 찾아보셨나요? 자, 혹시 아연아 그런 조합 중에 60 나오는 거 뭐 있게? 그게 훨씬 빨라. 해보면 이게 훨씬 빠르다고요. n이 얼마다? 5라는 거지. 그럼 이해돼요? 봉진아? 이런 마음가짐으로 풀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물론 있잖아. 예를 들어 49번 얘 풀어봐.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 49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방법보다는 방정식이 훨씬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두 가지 풀이가 있는데 너무 원툴로만 가면 안 돼. 특히 너무 방정식을 순수하게 푼다고 치면 너무 오래 걸려요. 여기가. 특히 이런 식으로 MP4, 3차 방정식이야. MP4, 4차 방정식이야. 언제 풀 거예요? 자, 49 풀어볼게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약간 방정식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다른 책에도 이런 문제 나오니까 숙제하시면서 좀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순진하게 가면 오래 걸립니다. 자, 우리 아직 이제 본 게임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사용 설명서랑 사용 설명서만 열심히 배우는 중이야. 본 게임은 다음 장부터 등장합니다. 이제 어떤 상황을 주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오늘 모든 상황은 특징이 뭐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할 때는 이 순열을 쓰는 겁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템포 올릴게요. 자, 49번은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왼쪽 거 먼저 할까요? 자, NP2. 자, NP2는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MP3.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까처럼 풀지 않고 그냥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자, 이거 어떠세요? 혹시 양쪽을 같이 보시면 이렇게 지워지는 거 아세요?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약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약분해서 최대한 간단히 해보시면 금방 구하죠.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도 가능하다. 혹시 몰랐으면 필기해보세요. 약간 약분한다는 거 괜찮아요. 이런 문제는 이게 나아. 차라리. 근데 이제 위에 같은 그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리 끝난 친구는 밑에 가볼게요. 뭐 예를 들어 50번 문제, 그리고 51번 문제. 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한번 N 또는 R 한번 구해보시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 풀 때 아까 제가 위에서 어떤 관계식 하나 소개해드린 게 있을 거야. 걔를 조금 이용하시기 바래요. 다시 이런 문제 풀 때는 여러분 관계식을 이용해도 괜찮아요. 물론 풀이가 또 한 가지는 아니야. 말하자면. NR 한번 느낀 대로 풀어봐. 여기 풀보시겠습니다. 자, 푹 쉬고 2교시부터는 이제 본게임 들어가야 돼. 실제로 유명한 상황들이 나와요. 어떤 상황들. 이제 전략도 암기하시고 이 수녀를 어떻게 쓰는지 잘 보세요. 이게 화풍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배워요. 도구가 더 많아. 무슨 수녀도 있고 막. 원래 수녀에도 종류가 있어요. 무슨 수녀, 무슨 수녀, 무슨 수녀. 조합도 무슨 조합, 무슨 조합, 무슨 조합. 그걸 다 이제 적재적소에 쓸 줄 아는지. 너네가 이제 어딜 가야 되는데 화장실 가는데 막 책을 들고 가고 휴지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걸 쓸 줄 알아야 돼. 다들 뭐 풀어보신 것 같은데 바로 가볼까요? 자, 이 문제 풀고 쉴게요. 자, 50번 문제 몇 번 할까요? 하는 문제. 자, 50번 문제는요 한번 물어볼까? 자, 소미야, R 자리에 뭐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얘는 좀 쉽죠? 이거 뭐 오펙의 원래 뜻이 뭐냐면 오픽이 오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5가 들어가면 되겠네. 뭐 이런 느낌으로. 자, 그 다음에 51번 문제입니다. 혜린아 혹시 N자리랑 R자리 뭔지 아시겠어요? N자리 뭐예요? 8. R자리는? 하나씩 나오셨나요?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좋은 게 뭐다? 위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아까 전에 써있는 공식 중에서 이 공식 기억나시나요? 요거를 좀 알면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식을 이용하시면 오른쪽에 쓸게요. 자, 이거랑 같은 거잖아. 얘랑 얘가. 쓰시면 자, N자리가 8이구나. R자리가 5구나. 알 수 있겠죠. N자리가 8이 돼야겠죠. 그리고 N자리가 8이면 R자리는 5가 돼야겠죠. 동질한 흐름이 이해돼?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꼴들이 나오면 요 광대식을 좀 쓰라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 얘랑 같은 식이 뭐라고요? 분자의 m 팩토리얼, 자, 분모의 m 빼기 5 팩토리얼 이겁니다. 비교해 보시면 승우야 n자리가 얼마지? r자리 얼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교하시면 되겠지. 맨 밑에 있는 자 53번 소미야. 자, 9PR이 1이래요. 혹시 R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아까 예외라고 했죠. 약간 약수. 그러니까 이제 1이 나올 때는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0일 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어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시 정답인데 저희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도와드릴 거 있어요?